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으시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사보고 하는데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없을까요? 그 확실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돈을 벌어본 전문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되죠. 책을 쓴 저자가 있다면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또 그분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 또 그분이 시행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한 사이클만 돌면 웬만한 건 거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홍성준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돈을 벌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죠. 다 어려워져서. 네. 그래서 요즘에 그 NPL이 한번 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NPL 투자가 왜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택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이 이제 뭐 하락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서 주택 투자하는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제를 안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NPL 쪽은요, 이 경매 쪽은 정부에서 전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PL 쪽을 제대로만 알고 계시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규제를 안 하는. 그래서 이 주택은 정권마다 좀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쥐었다가 풀었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우리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좀 그런 거에 좀 자유로운 거.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NPL 또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이 NPL 경매 투자로 어떻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부실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부실되는 기업들이 결국 보유하고 있던 이제 부동산인 이제 NPL이라든지 경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경매하고 NPL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경매하고 NPL 같은 경매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나 봐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는 일반인들이나 기업이 이제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입찰자 지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정보가 조금 약합니다. 그 속속들이 좀 내용을 알기가. 정보가 약하다는 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매 회사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거 좀 경매 대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 가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거죠. 이제 인디아나 존스도 보면 막 이제 막 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총을 한 방 딱 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택에 보면 NPL은 그냥 총을 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많은 인디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경매 물건을 매각 시에 양도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경매 부분은. 근데 NPL은 뭐냐면 대부 법인을 내셔야 해요. 대부 법인으로 해가지고 채권자 지위로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유한코라든지 대신 F&I 이런 이 금융권 쪽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채권을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럼 그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줘요. 이 물건은 이렇다, 이 물건은 이렇다.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으셔라. 이렇게 이런 정보까지 다 줍니다. 그러면 일반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 받는 분들하고는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이 작전을 다 세워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는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로 입찰이 가능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이 적어요. 그래요? 왜 그렇죠, 이게? 그거는 제가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은 이제 45억짜리잖아요. 실제 했던 사례인가요? 실제 했던 사례인데. 이게 부산에 이제 상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45억짜리 물건인데 이 채권이 50억 있었어요. 채권이 50억. 그럼 넘어섰네요. 넘어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이제 은행이었는데 은행이 21억 7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억 7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유동화 회사에서 1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16억이에요? 16억에 매입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채무인수 방식은 한마디로 이제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채무인수 방식은
이쪽에서 이제 낙찰 금액을 높게 쓰지 못하게 해요. 네. 한마디로 매입 금액에서 한 120%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딱 정해놔요. 룰을 정해놔요, 얘네들이. 네. 예, 그러면 20% 받지 않습니까? 그럼 20에 낙찰을 받으면 이 20억이라는 배당금은 이 유동회사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유동회사랑 16억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일 뒤에 이 낙찰을 받고 나면 이 4억이라는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4억은 저희가 배당을 받아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물건은 45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25억에 팔아도 네. 팔 때는 저희가 한 25억에 팔았거든요. 그 낮은 금액에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 법상 이 채권 금액에 대한 이 금액은 양도세 부분을 굉장히 절세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예, 이게 뭐 방송에서 다 얘기하기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굉장히 절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가져온 금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팔 때는 저희가 이 감정가 부분에서 좀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양도세 부분에서 좀 절세하는 그런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 MPL 쪽도 예. 개인들도 참여를 많이 하나요? 개인들이 이제 대부 법인을 내서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네. 그 교육하시고 들어보신 분 중에 난 대부 법인을 내고 한번 해보겠다 해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엔 예. 이 MPL 시장이 네네. 경기가 어려워지는 아우. 이 시국에서는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엄청 많죠. 이게 그 1위 회사가 있는데 네. 유땡땡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거기는 작년에 매입한 금액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요? 거의 1조 시장입니다. 1조 시장.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A, B, C 물건이 있어요. 네. A 물건이나 이런 걸 가져와야지 돈이 되고 B, C 물건 가져오면 약간 좀 돈이 묶일 수도 있어요. 묶일 수도 있고 네. 손해보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A급 물건을 잘 선별하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안목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왜 그 은행이나 그 유동화 회사에서는 네네. 이런 이제 부실 채권을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보고도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금융권은 8%, 2금융권은 5%인데 네. 은행의 이제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이게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비율인데요. 네. 이거를 꼭 그거를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비율에 맞춰서 자기자본 비율. 네. 그래서 그 자본 비율 때문에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이런 쪽에서 많이 유동화해서로 많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넘어온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래 거래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게 A급 물건이다, B급 물건이다, C급 물건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져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져올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져올 때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화. 네. 네, 이 정상화 시켜야지 이걸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져와서 이게 낙찰 이게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 전에 대략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금융권 지점장한테 가셔야 돼요. 지점장한테 가서 이거를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 대출. 네. 네, 왜냐하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억에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경락자금 대출을 17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 3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가 1억 6천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낙찰 때 저희가 1억 4천만 더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저희가 3억 가지고 했죠. 근데 이제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아서 이게 4억을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물건은 저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네, 대출은 이제 17억은 남아있지만.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 낙찰된 금액에서 네. 재감정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재감정 대출이 한 120%에서 13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점장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하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사인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 물건을 매입한다는 그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유치권이 있는지, 네. 허위인지 가짜인지,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법률팀한테 물어봐서 이 법률팀한테 그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서로가 이제 사인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예. 이제 매입 전에 체크할 사항들이 그렇죠.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말은 한 단위로 참 쉬운데 이거를 체크하는 건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전문가들이 하신 영역이고 네. 또 아까 이 유치권이 허위인지 아닌지 또 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네. 일반인들이 또 체크하기 쉽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이건 이제 전문가 영역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MPL 시장으로 예. 바로 접근하기는 좀 한계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제 고수분들 있잖아요. 고수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음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렇군요. 배워가지고 그분들 저도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또 자주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제가 만나러 가고 그게 결국 인간관계 같아요. 인간관계. 그렇죠. 결국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이게 일이 잘 풀리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자문을 구할 때도 자문을 안 구해주시고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와 이제 겸손하고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이제 깨닫게 되고. 제가 처음 오늘 시작할 때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벌어본 사람을 찾아가서 친해지는 거. 이제 대표님도 예전에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그런 돈을 버는 실전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배워서 지금은 꽤 재력을 갖추셨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예전 직장 생활할 때 한 100년에 거쳐서 할 걸 1, 2년에 버신 거예요. 홍 대표님도 예전에는 평범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진짜 좋았던 게, 야, 이 법원에서 이거를 말소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법원에서 이 50억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소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매 아니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있던 분들은 이게 금융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여기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금융 지식이 없는 분들은 여기서 수많은 인테리어비를 내고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이 들어간 게 없는데도 여기 건물주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병원 의사분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병원 의사분들은 저보다 더 머리가 좋으시고 더 연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이런 부동산 투자를 모르시니까 세입자로 있으셔야 되고 누구는 이제 건물주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이런 부동산 투자와 이런 금융 지식을 모르면은 항상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이 세입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물주라든지 이런 걸 되시려면 이런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빨리 이 자본주의에서 빨리 더 점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예전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재력을 갖추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제 금융지식. 어차피 부동산도 금융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뭐 경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토지, 뭐 또 재가는 이런 신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한 분야를 딱 결정해서 깊이 있게 파면 좀 더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고 금융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이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근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월세는 일단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기 중간에서 잠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대출을 제가 17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대출이 17억을 받으니까 이자가 600만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다 명도를 다 하고 이제 임대를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가 850만이 나옵니다. 그러면 250만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 남는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는 이제 850만 원이었는데 월세가 코로나 지나니까 1,0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임차인이 계셨는데 임차인이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월세를 한 6, 7천 찍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걸 막 3개, 4개 늘려버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막 직격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진짜 이 건물주 분들도 많이 돈을 빌리더라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순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순위로 들어가야지 2차 뭐 2순위나 3순위, 4순위 이런 분들이 어차피 NPL에 전부 다 돈을 못 받잖아요. 배당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그 돈을 빌려 주실 때도 너무 이게 진짜 이게 나중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제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담보 잡을 때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1순위만 가져가신 거 보니까. 오늘 이제 홍 대표님 모시고 이 NP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NPL을 또 경매를 또 굳이 말씀드린 게 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경매 시장에 또 좋은 물건이 또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왔을 때 어떤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고 또 플러스 내 돈 갖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금융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웬만한 분들은 제 옆에서 이렇게 봐도
실전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그 지식은 다 갖춰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공부, 금융 공부를 통해서 부자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